일단 저는 건축으로 출발을 해서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교수라고 많이 불러주십니다. 저 교수한 적 없습니다. 왜 제가 교수처럼 보이는지 굉장히 좀 제가 저 자신을 항상 반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박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건축과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MIT에 가서 도시계획 박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로 이제 민간 실무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포럼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했는데 좀 중간에 또 약간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가령 미타임즈가 선정한 뭐 차세대 리더 100인 중에 제가 유일하게 꼽혀서 그게 또 제 인생을 많이 바꿨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에서 유혹도 많고 그다음에 뭐 의무감도 좀 많아지고요. 많이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제일 그럴 때 끔찍한 게 정치권에서부터의 유혹이더군요. 제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정치권이 제 현실 정치권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노무현 참여정부 출발하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제 발로 들어가서 열린우리당 창당부터 할 때부터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저는 또 여당의 비례대표를 하는 게 그렇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이게 이 소신 같은 건데,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좀 선거판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역구를 띄워보겠다. 그래서 용산에 출마를 했죠. 전략공천을 전략공천 받은 것까지는 아주 쉽게 갔는데 출마를 했는데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이었나 이렇게 셋이 쪼개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당선을 못했죠. 근데 낙선하고 난 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됐고요. 낙선을 하고 나니까는 이게 뭐 세상이 확실히 달라 보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정치를 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도 제가 굉장히 잘 파악을 했고, 그리고 18대 들어간 거는 비례대표로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당선권 받고는 밀려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이건 행운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1년 반 만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앞에 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사실 민주당으로서 당시는 손을 좀 놓는 분위기였어요. 원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다 되고 그러면 조금 손을 놓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좀 불을 좀 많이 일으켰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제가 이제 거의 8년 동안 지난 8년 동안 도시건축가로서 또 작가로서 제가 책과 저작과 방송 강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해와서 솔직히는 이제 상당히 약간 죄스러울 정도로 좀 여유롭게 생활을 지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마음도 좀 많이 편안하게 많이 좀 이제 좀 유유자적한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위기의식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이 심해서 분명히 뭐 해야 될 거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열린민주당으로서의 역할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전공이나 저와 관련된 정책 이슈는 뭐 그냥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령 많은 분들이 제가 하면은 도시재생에 대한 거나 좀 뭐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아마 이번에 들어가서 이번 국회에서는 이 두 가지에 좀 목숨을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함께 타고 같이 망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시 양극화 현상인데 이게 지금 빈집 현상이나 이런 것처럼 그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지표를 나타낼 정도가 됐는데 솔직히는 우리가 그동안은 성장기에만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수축기를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실은 국가에서 전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땜빵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플랜을 세워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크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파트가 세상을 망친다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우리의 60%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아파트 단지가 문제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큰 대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동네를 파괴를 하고 그 동네 생태계를 이렇게 완전히 휘저어 놓는 그게 또 양극화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세이빙도 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좀 길게 쓸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할 겁니다. 네. 아니 제가 평소에 손혜원 의원님의 팟캐스트나 또 여러 발언을 통해 손혜원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알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긍정을 하면서도 제가 이 심사위원님을 약간 평가를 하자면 그러니까 로맨틱하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도 뭐 많이 나가서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익이 되는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절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뭐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싸게 맥힌다. 그 다음에 가령 단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도시재생에서 작은 단위의 개발이 일어나게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열린우리당도 겪고 또 민주통합당도 겪어서 이제 당의 생리를 잘 알고 있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쪽에 정신적인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지금 뭐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민주당에 조금 고여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이제 여당이 되고 특히 거대 여당이 되면은 항상 이제 비둔해집니다. 좀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보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런 기운이 좀 있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의 지난 2년 반, 그러니까 저는 뭐 총선, 대선, 지방선거까지 참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는 여당으로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하기 어려운 것들을, 솔직히는 민주당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열린민주당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직히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좀 약체이기도 해서 항상 그냥 생긴 일에만 그냥 허겁허겁한 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선거법이나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조금 더 당에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그리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해주는 이런 게 좀 그런 비전을 가지는 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 팀이 필요해요. 그건 절대적으로 집단지성 전에 뭔가 같이 고민하는 팀이 필요한데 열린민주당은 그런 브레인 팀이 될 수 있겠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저 자신을 최면을 걸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단점은 제가 사실 국회의원 하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잘 지루해요. 굉장히 포기는 안 하는데. 저 굉장히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지루해하는 거를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어떤 때는 막 은근과 끈기의 시간이라는 게 제가 막 느껴지거든요. 막 숨이 막 턱턱턱 막혀서 제가 끝까지 참고. 그래도 제가 보셨지만 제가 끝까지 참고 그때 해냈던 게 뉴타운 출구법입니다. 뉴타운 출구에 관련된 그 법안을 만드는데. 정말 이해 집단 그렇게 많고 그때 야당 또 우리 당 안에서도 엄청나게 저기가 다르고 안 올려주고 토론 안 하고 자기 속내 하나도 안 드러내고 뭐 그런 와중에서 뭐하든간에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그럴 때는 제가 좀 신기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제가 딸이 둘인데 사위 하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해요. 그리고 또 한 사이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삽니다. 아직 한국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가끔가다 굉장히 좀 이상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미국인 사회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시선으로 자꾸 봐주니까, 그게 정말 지금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 굉장히 지금 그쪽도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지금 난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좀 아주 저기 그러니까 저한테 별로 바라는 거 없이 자기네들이 독립적으로 잘 사는 게 그게 가장 좋죠. 다들 스스로 잘 삽니다. 자기들 귀찮게 하지 말라. 나도 나 귀찮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잘 삽니다.